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타이브레이커에 관한 내용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타이브레이커가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자산을 두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또 양국에 걸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투자,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법률, 텍스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주된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도 법률, 세무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로 인해 좋은 절세 방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 같아서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한국 국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를 보유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주로 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많은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각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도 거주자로서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도 또 미국 거주자로 세금을 내니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절세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타이브레이커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화를 시키면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한국에 상당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미국 거주 영주권자로서 한국의 가치가 많이 오른 부동산과 같이 큰 양도소득을 낼 만한 자산이 있고 또 그 자산을 조만간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로부터 나오는 양도소득이 미국에서도 과세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타이브레이커 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고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그 제도에 대한 오해 또 정확한 해석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를 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한국 국적이고요. 미국의 영주권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지만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게요. 또는 영주권을 받고 아직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홍길동 씨는요.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예요. 미국의 세법은요. 기본적으로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첫째, 미국 시민권자냐? 둘째, 미국 영주권자냐? 그리고 셋째, 둘 다 아닐 경우는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미국 거주자라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또한 한국 세법으로 봐도요. 이 홍길동 씨는 거주자일 겁니다. 한국 기준은 미국보다 좀 더 일반 규정은 단순합니다. 183일 그 기준으로만 따지는 걸로 아는데요. 물론 내 자산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직업, 직계 가족들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183일이 안 되더라도 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사람이니까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요. 홍길동 씨는요. 미국에서도요. 미국 세법에서도 거주자가 돼서 미국 관점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이고요. 미국 정부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의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 겁니다. 말하자면 같은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과세되고 한국에도 과세돼서 두 번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난 여러 영상을 통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어드밴스된 어떤 텍스 플래닝, 어떤 고급의 텍스 플래닝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보는 그런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고급의 플래닝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첫째, foreign tax credit이었죠. 외국세 공제 그리고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장기 그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주권자의 경우는 타이브레이커를 활용해서 세금 두 번 내지 않아도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 내용, foreign tax credit,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전 영상 지금 또 자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이 타이브레이커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너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요. 이건 뭐냐, 타이브레이커가 뭐냐를 먼저 보면 간단히는요. 한국과 미국에는 조세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에게만 서로 적용하게 해주는 어떤 호혜적인 세법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FTA와 같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요, 이 한미조세협정의 특정 조항의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각 국의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가 된다 했을 때, 뭐 예컨대 내가 미국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역시 한국의 거주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국의 거주자로서의 비중이 더 크면 미국 관점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이 조세협정상의 내용을 활용해서 선택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 세법으로서는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 소득이죠. 미국 관점에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의 소득이니까 미국에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자로서 뭐 한국에 아파트 같은 어떤 부동산이 있거나 뭐 주식이 있어서요,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세금도 그렇지만 뭐 미국의 세금 내기 걱정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서 미리 계획을 잘 짜서 이 타이 브레이커 룰을 활용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이와 같이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 한국 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세협정상의 본인의 어떤 공식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인이 해당 해에 신고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상 폼 8833이라고 하는 양식을 파일하는데요. 이 한미 조세협정에 설명드렸던 그 해당 관련 규정, 조항과 그 규정이 왜 또한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지, 내 팩트에 적용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법률 메모를 첨부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말씀드린 대로 해당 연도에 본인은 영주권자임에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요,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타이브레이커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가 매우 빈약한 제도이다 라는 그런 또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협정 특정 그 조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아티클 3조인데요.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1항에서 거주자가 뭐냐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의 내용을 보면 만약 1항의 해석에 따라 이 사람이 양국의 거주자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번, A번이죠. 어떤 그 permanent home을 어디서 유지하는지에 따라 한 나라의 거주자임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 이 permanent home이 양국에 다 있을 경우에는 뒤에는 뭐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are closest 라고 얘기하니까 더 가까운, 관계가 더 가까운 나라를 선택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C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habitual abode라고 하니까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단계로 단계별로 평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고요. 또 네 번째로 가면 이 세 가지, 앞선 세 가지에서도 판단이 안 될 때에는 어느 나라의 시리즌이냐, 국민이냐를 가지고도 따지고요. 돌고 돌아 최종적으로 이게 다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mutual agreement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과세기관이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결국 이 말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 말하자면 국내법에 따라 이 조세협정에 따르면 그 양국 중에 한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임을 선택한다. 뭐 선택해야 한다, 아니면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선택하기로 되어 있다, 뭐라고 하건 간에 이는 한 나라, 양국 간 중에 한 나라의 거주자임을 선택하는 것이 이 조세협정상의 기본 기대치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이 말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 나라의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선택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거주자가 될 경우 한 나라의 거주자임을 선택하는 것이 이 조세협정 당사국 국민, 당사국 거주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대치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따라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타이브레이커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한 번 더 이걸 아주 쉽게 더 단순화시킨다면 홍길동 씨가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 상대적으로 한국 거주자로서의 팩트가 더 많은 경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한국 중에 한국 거주자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물론 세법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옵션이다 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이브레이커를 선택할 경우에는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박탈된다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자주 접하는 오해인데요. 관련 세법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 세법상의 조항 및 레귤레이션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877조 2항에 나온 내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외국 정부와의 조세 협정으로 인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것을 선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lawful permanent resident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 지금 그 영주권 박탈 여부의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방식으로서요. 이 해당 세법 조항의 해석, 세법상의 해석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제약이지 이게 이민법상의 영주권 박탈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와 같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877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팩트를 해석할 때 영주권이 사라진 것으로 본다라는 세법상의 판단 기준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그럼 살펴보면요. 이 법이 나온 이 877조라고 하는 법, 세법이 확정되기까지 의회에서 논의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법이 상원, 하원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이 법의 목적, 어떤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자, 적용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경우 있는데요. 이 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요. 해당 내용이요. 이 내용이 tax-based다, not immigration-based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한 세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영주권자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죠. 한편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요. 너무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민법상 내가 세금 신고를 비거주자로 했을 경우에 영주권이 박탈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려고 했다면 이 법은 세법이 아니라 이민법의 한 조항으로 분명히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민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타이브레이커를 선택하는 것이 영주권의 자동 박탈로 이어지는 거냐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세법상의 기준과 이민법상의 기준, 즉 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준과 이민법상의 영주권 신분의 유지의 기준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양보해서 이민법상 영주권자로서의 어떤 신분 유지에 있어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한 것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 그건 예스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영주의 의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네거티브한 게 될 수는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자체로 자동적인 박탈이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황들 그리고 세법, 이민법상의 규정을 잘 적용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식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포지셔닝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으로요. 타이브레이커를 선택할 경우에 엑시트 텍스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엑시트 텍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가 이제 다른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할 경우에 어떤 자산들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마치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할 때 그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에 굉장히 자산 가치가 올라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런데 내가 미국인 신분이었을 때 이걸 매각하면 비록 해외에 있는 자산의 매각에서 나오는 양도 차익이라 하더라도 내가 미국의 과세가 되니까 이걸 피하려고 미국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기 싫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covered expat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용어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월드와이드 어떤 자산,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자산들을 다 시가평가해서 마치 이게 실현된 이익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엑시텍스의 개념인데요. 만약에 내가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타이브레이커를 내가 선택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엑시텍스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세법은 언급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요. 엑시텍스가 적용되는 조건으로서 영주권을 8년 이상 보유한 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타이브레이커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선택해서 활용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8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타이브레이커를 선택한 해는 이 8년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와 관련된 텍스 플래닝에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주권을 땄는데 엑시텍스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영주권자로서 8년 이상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처음 그 8년 동안에 내가 타이브레이커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 8년을 충족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엑시텍스가 처음부터 적용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이것 또한 뭐랄까요, 영주권자로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컴프리헨시브한 종합적인 플래닝이 미리미리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로서 감안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점점 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는 꼭 이민을 와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의성 등을 감안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 세법을 전문으로 프랙티스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한국 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수년간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또 공부한 말하자면 서당계로서 양국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와 같은 미국 영주권 취득이요. 텍스 플래닝 차원에서 충분히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 이주공사다 뭐다 해서 비전문가들이 그냥 던지는 듯한 그런 설명 또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타이브레이커와 관련한 오해도 역시 그중 하나이고요. 또 이 건은 사안의 중요성이 크고 또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 다소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모쪼록 이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요, 꼭 숙지하셔서 본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요, 홍길동 씨가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로서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반드시 한국에 역이민을 갖거나 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거나 또는 직계가족이 한국에 더 많다거나 직장이 한국에 있다거나 아니면 자산이 한국에 더 많다거나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더 한국에 가까운 팩트를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타이브레이커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그 팩트를 만드는 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요, 일반적인 관련 법에 대한 해석, 정보 제공이고요.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어떤 체계적인 분석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건 물론 당연한 얘기겠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관련된 정보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